오늘은 제 두 번째 제자에 쓴 김규희 씨하고 김규희 씨의 남편 그 승민 씨 예. 하고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생 김규희라고 합니다. 오, 박수. 그리고 저는 남편 여승민입니다. 승민 씨 박수. 근데 오늘 네. 진짜 오래간만에 보죠. 그죠, 네. 저희 찾아뵙기는 오랜만이고 이제 전화 통화는 많이 했었죠. 전화 통화는 이제 자주 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뵙는 거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번에 네. 실무 모임 때 한번 보고. 네, 그죠? 네, 네.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이게 처음인 것 같아. 통화도 한 번씩은 했었거든, 그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봤는데 살이 많이 쪘네. 요즘 살만한가 봐요. 그때는 호리호리했는데. 아, 내가 너무 잘해줘서. 잘 먹어서 그랬습니다. 좀 갈고. 나중에 계속 그렇게 살찌면은 내처럼 한 250만 원 주면서 PT 받고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살찌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고생이고.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러는 거. 자기는 내가 네. 그 PT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데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몸 관리 좀 하세요. 예. 우리가 그 규희 씨가 네.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했죠? 저는 작년 2016년도 그때 3월쯤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인연이 되었는 거고, 제가 뭐 인연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첫째가 6살이었고 둘째가 이제 돌도 안 된 한 10개월 그 정도 이제 맞다. 그때 애 기어다닐 갖고 왔었다. 때. 그래. 네, 그래서 애기 보기에 너무 지쳐 있을 때에 저희 신랑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은 직종이라 보니까 듣는 게 많았죠. 시간이 많이 나는 거는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예, 이런 방송 듣는 시간이 많았는 거지. 교육을 맞아요. 듣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인데 들을 수 있는 건, 운전을 하루 종일 거의 하다 보니까 듣는 것밖에 못 하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건 많아지고 이거 하면 돈이 된다라는 걸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토스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해보자면서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냐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밤에 11시에 들어와서 새벽 3시, 4시에 내가 나왔는데 그러면 거의 애를 저 혼자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경매까지 덮치면 저는 못한다고. 일을 접고 혼자서 하든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좀 싸웠죠. 그때 네. 저하고 커피숍에서 만났잖아요. 아직도 기억나. 네, 그때 이제 네, 엔젤이는 처음으로 뵙게 됐고, 그렇게 된 게 네. 신랑이 이제 그러면 네가 이제 애들 안 보고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주말이든 뭐 언제든 네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말에 저는 경매라기보다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그게 네. 좋았구나. 그래서 생각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근데 나 경매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이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 뭐 대출 이런 거 전 카드도 안 쓰는데 그런 거를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건 이제 모든 걸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은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 그러면은 지사장님 내가 만나봤는데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나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사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저한테 믿음을 팍팍 주셨죠. 그때 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왔어요? 그러냐고. 되게 힘들었어 그때. 그러면서 뭔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한테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때 얘기했던 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지금 부부 클리닉 그런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 집사람을 육아도 힘든데 왜 굳이 보냈어요? 제가 이제 운전이라는 걸 하는 거지만은 저희들이 생활비 쓰고 이제 남는 금액을 계속 그렇게 모았었어요. 뭐 일반 직장인처럼 그렇게 벌지는 않는데 한 2배, 한 2배 반 정도 그렇게 버는 많이 거죠. 많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이거를 계속 저축을 해놓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
이거를 부동산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찾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서 원래 최초의 계획은 차를 한 대 더 사가지고 기사를 딸려가지고 그렇게 차를 늘려가는 거였어 원래. 원래 그 화물 하신 분들이 그 패턴은 많이 가시는데. 그러면 작은 운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렇지. 나도 내 차도 이제 사람만 바뀌면 이게 다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었는데 나는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고를 안 날 수 있는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된단 말이야. 아, 그렇겠네. 그 물량의 금액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럼 안전한 게 뭐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방송을 많이 들었는 거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대서관 씨도 방송을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개성원 관장이 또 거의 그 수준으로 들었죠. 그 수준 이상으로 하루에 한 10시간씩 방송을 들었으니까 거의 한 1년을 갖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도 이제 그때 있는지를 알고 그래가지고 최초 이제 연락을 제가 통화를 했는 승민 씨가 바로 전화 와가지고 최초로 통화를 했는 거죠. 문의를 하시는데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음색만 들어도 이 사람은 할지 안 할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시면은 지금 일선에서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2, 3년은 일을 통해 가지고 버텨줘야 된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은 3년이 지나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아무래도 배우자가 좀 도와주면은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선님한테 권했는 거예요. 한 3개월을 이제 기승전 경매로 밤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말도 그렇고 처음에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죠. 경매가 어떤 건지도 저도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을 하고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뭐 일을 해가지고 이제 집안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하고 있는 일을 갖다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일을 그만두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집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애가 이제 그때 돌전이었어요. 돌전이었으니까 애 볼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베이비시터를 이제 구해가지고 그 남는 시간, 낮 시간 뭐 첫째 보내고 한 11시부터 그때 뭐 3, 4시 낮잠 오기 자기 전까지 전까지만 하면 제 시간이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을 나는 거예요. 도우미 분이 봐주시고 또 낮잠까지 다 버리니까 재워주고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낮 시간도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일해도 다 했고 이제 시세조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때 기억난다. 처음에는 그때 제가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회사를 다녔잖아요. 회사도 그렇지. 저는 다녔고 사무실도 없었고 그래서 가방 들고 방문 수업하는 것처럼 그 약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방판을 하셨죠. 쪽방에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막 맞아, 이렇게 첫 수업을 저희 집에서 했었죠. 스피드 훈련도 막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재밌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해가지고 그때 했던 게 정말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사장님하고도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지사장님도 그때가 처음 시작하는 시기니까 좀 더 열정이 있으셨던 많았죠. 거죠. 지금도 뭐 여전히 시업 다르기보다는 그때는 지사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좀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무한대로 퍼붓죠. 그러면서 이제 동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안동에 계신 분 그리고 소방 공무원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스터디 룸을 빌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아니면 커피숍 가가지고도 배우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터디 룸을 저는 뭐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또 달라지니까 또 공부하는 것도 조금 더 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잡았던 게 이제 국제 오피스텔 그때 3월달에 해가지고 6월달에 잡았는 게 국제 오피스텔 그걸 잡았죠? 네, 그거는 이제 정말 화이팅이 넘칠 때여가지고 검색을 하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시세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날 입찰을 들어가서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입찰을,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런데 요거 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당스럽더라고.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잡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잡고 나가지고 그걸 영도를 했죠.
네, 지사장님하고 같이 명도를 하고 이제 마음이 놓고 이제 막 기분이 막 한참 들떠 있었죠. 명도까지 하고 이제 나서는 명도 이제 지사님 도와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처리하러 갔다가 좀 심하게 마음 고생을 하고 뭐 얘기해야지. 뭐 계속 넘어가려고 그래. 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국제 오피스텔 받아가지고 네. 이제 잔금 치르고 하는데 그쪽에 뭐 배제 신청이 또 들어온 게 있었어. 그 관리단에서 네. 그 채권자를 배제를 하고 그 관리비가 배당받으면 그만큼 훅 까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또 발견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연락이 없기에 우리가 그 문을 열어봤죠. 네. 네.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짐이 한껏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 안 쓰는 짐이야. 주인이 그래서- 없었죠. 전 주인이 이미 뭐 다른 세상으로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그 일단은 짐이 지켜보자고. 전에 이제 소유자의 네. 짐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네. 놔두고 갔구나. 소장한테 또 물어보니까 소장은 그건 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그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인이 없는 짐이니까 우리가 그냥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주인 있는 짐인데 왜 이러시냐면서 막 뭐라 했죠. 네. 네. 그때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규희 씨가 얼굴이 사색이 되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얼었었어. 승민 씨도 같이 네. 있었는데 얼어 있었고 나는 그런 경우가 그때 처음이었죠. 경찰 그 전화 불러고 받고 이러더라고요. 나도 좀 놀래가지고 놔두라면서 그냥 문 잠그고 나오면 되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서류 다 째고 막 서류는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내가 발생을 한다면 대처를 정말 잘했지 싶어. 일을 갖다 분할을 했잖아요. 이제 집사람은 이제 검색하고 시세조사하고 저는 임장하고 명도하고 이제 그 부부가 같이 하는 교육생들도 있고 그냥 지원만 하는 교육생들도 있는데 요 커플 같은 경우에는 분담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사를 되게 잘하고 입찰가 선정하는 것도 요즘은 내가 굳이 입을 안 대도 본인이 적정하게 잘 잡고 있거든. 이게 입찰가라는 게 뭐가 맞고 안 맞고는 그거는 별개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입찰가를 본인이 잘 산정을 하더라고. 대신에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장난이 아니야.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만. 그때는 승민 씨도 처음이었고 네. 규희 씨도 처음이었고 네네. 나는 다른 지역에 있었고 네. 그래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집 놔두고 일단은 나와요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대역 경비 아저씨한테 뭐라 하면서 관리소 가가지고 한번 뒤집었을 것 같거든. 그게 이치가 그게 맞으니까 그러면은 더 빨리 깔끔하게 이렇게 됐을 뻔 했는데 그죠. 그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네. 놀라신 거야. 네, 잔금도 안 쳤지 내 것도 아닌데다가 짐까지 막 들어내려고 업자를 많이 불러가지고 뻔뻔했어야 되는데. 뻔뻔했어야 네. 됐어. 딱 봐도 둘 다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업이 되는 거예요. 옆 사무실에서 그 짐을 이제 잠깐 창고처럼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렸죠. 네, 깨끗하게 했지. 청소까지 해주시고 나가셨죠. 청소까지 다 해주고. 네. 청소까지 하고 문키까지 뛰어가는 센스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래 키를 두 번 달았잖아. 그렇지. 도어락을. 그걸 내가 소장한테 그때 한번 찾아갔나 전화를 했나 그래가지고 소장을 엄청 뭐라 했거든요. 이걸 이제 승민 씨가 했을 거야 지금이면. 지금이면 그래 전화해가지고 집었겠지. 아니 그때 저기 짐 있는 거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거 지금 짐 있는 거 그동안 우리가 요거 월세 받아야 되는데 월세는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며칠 되면은 규지하고 내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내역서 다시 뽑아주려고 하면서 그때 네. 공룡 부분까지 다 떼고 연체이자까지 다 뗐는데 거기서 또 50만 원 뗐잖아 또. 네. 원래 뗄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았는 거야. 네. 소장한테 이거 짐하고 네가 얘기해줬으면은 이렇게 내가 손해를 안 봤을 건데 다시 열쇠 달아야 되고 다시 전자키 달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뭐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50만 원을 또 까버렸다니까. 네. 소장이 뭐 진짜 이건 아닌데라는 표정이 보이는데도 말 깎는 거야. 맞아요. 덕분에. 그래 관리비가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 별로 안 났어요. 돈 못 뺐다고 아쉬워하면서 내한테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관리비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빼라는 거지 내가. 그랬지. 맞아요. 그때 못 모를 때라 가지고. 맞아요. 세상 이제 기억이 나죠. 네.
근데 이게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첫 번으로 이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때 또 마음을 접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도로 도망갔잖아. 맞아요. 제주도로 이제 한 달 도망을 있다가 이제 막 모든 걸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음. 경매 생각도 안 한다고 세도 안 내고 썼었어. 그냥 일단은 집만 다 비운 상태에서 나가고 저는 음. 나가가지고 일단은 있는데 돌아왔는데 음. 여기는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나가는데 이자는 다행히 뭐 한 달에 한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고 합치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안 되겠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 전화 돌려가지고 이제 팔겠다니까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6개월, 6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12월 달에 팔아버렸죠. 그럼 얼마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액이 1,000 정도는 남았어요. 그래도 단기로 그죠. 해가지고 양도세 다 하고 해서 1,000 정도 남겼으면 아니, 양도세 빼면 500. 양도세 네. 빼고 하면 500 남았으면 수강료는 벌었네. 네. 아 그렇네. 첫 물건으로. 왜 24시간 만에 물건을 보고 낙찰을 받다가 500만 원 벌었으면 이 시장이 웃긴 시장이라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500이면은 내가 적금을 해도 네. 6개월 만에 500을 못 모으는 건데 그죠. 네. 수강료를 그냥 한 물건을 네.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팔고 나서 또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옆에서 또 자꾸 이제 부추기고 지사장님도 계속 연락 오시고 요번에는 뭐 요즘에는 뭐 하세요 연락 오시고 옆에서는 계속 뭐 이거 해라 하면서 자기 뭐 해라 제가 검색을 안 하니까 스스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차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안 돼서 일단은 이제 던져주는 거는 제가 시세 조사를 했어요. 착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잊혀지더라고요. 잊혀지면서 그때 시세 조사를 한 건, 두 건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때는 뭐 때문에 계속 운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것도 많았고 맞아, 인자도 맞아, 당진도 갔다 오고 전주 어디 되게 많이 그게 갔다 뭐 왔어요. 때문인지 조건 나는 또 아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네. 입찰에 들어가는데 네. 내가 시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세 조사했는 데서 입찰가 선정하는 데서 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세 조사하고 입찰가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이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흙을 빚을 때부터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빚고 그 모양 내고 그쪽에 아궁이에 이어가지고 때울 때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도자기 하나를 굽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도자기가 이게 청저가 나오든지 백저가 나오든지 네네. 이렇게 정성을 다 해도 나올까 말까인데 네. 내 마음이 네네. 이쪽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맞아. 어떻게 네. 그게 입찰에 붙었다고 해도 걱정을 할걸. 맞아. 붙었다고 하면 또 이거 명도 어떻게 하지? 또 세는 어떻게 하지?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그게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물건을 잡을 수가 있겠냐고요. 네네. 그때는 그 심정이 되게 컸잖아.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네. 던져주니까 그죠. 조사는 네. 하는데 네. 내 입찰가를 정성을 다해가지고 고민을 안 했잖아요. 네. 시간도 네. 할애를 나는 이제 시세 조사하는 방법은 다 배웠으니까 그렇지, 한 전화만 해보면은 대충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로 고민 안 하고 신랑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고민 이거는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떨어지고. 그렇지. 고민을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하는. 1등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상위권에서 아깝겠다. 떨어지는데 네. 이게 시세 조사를 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근데 입찰가 선정하는 거는 마인드란 말이에요. 내 마인드가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어디서 나오냐면 꿈에서도 그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꿈에서 숫자가 네. 이렇게 보인다 그러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팔 영상가가 어, 그런 거였잖아. 그렇지. 입찰가를 꿈에서 알았잖아. 맞아요. 내가 되게 정성이 가면은 네.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가면요. 이게 숫자가 보인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 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만 떨어져도 계속 꿈에서 이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내 물건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때는 계속 떨어졌는 거예요. 네.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답. 진짜. 오늘 또 신내림이 내려오는구나.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받았는 게 네, 창원에 빌라를 하나 받았는데 나 그 이 빌라 보고 빌라는- 깜짝 놀랐잖아. 네,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없는 때인데 정말 정말 놀랐어요. 좋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정말 제가 안에는 보지는 못했지만 바깥에서만 사진을 찍어놨는 거였거든요. 근데 4층 빌라 중에 4층이었는데 거기 사진을 보면은 복층인 게 보여요. 아, 이거는 복층이겠구나. 여기는 25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25평으로 끝나진 않겠다. 사진만 봐도 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였어. 예, 그래 보였고 건령도 얼마 되지도 않은 2011년도 건물이었고 금액도 생각보다 싸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한번 해보자 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방이 몇 개였어요? 방이 총 5개. 몇 아래층에는 실제 음. 그게 전용면 이렇게 아. 나와 있을 게 25평인데 실제로 거주를 하면 한 40대평 정도 아파트 정도 되는 넓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1층 층층마다 이게 주인이 살려고 지은 집이라 가지고 이제 지은 사람이 살던 집이다 보니까 엄청 또 잘 지었어요. 안에 방방마다 복박이장이 다 있고 위층에도 화장실이 또 있고 화장실이 총 3개인 거예요. 3개나 있어요. 네. 나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베란다도 3개에다가 와 완전 정말 그- 살고 싶은 집. 주인 남편이 그 네. 빌라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4층을 자기가 딸을 주기 위해서 아. 복층에 2층을 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밑에는 새 주는 걸로 하고. 아니 밑에는 자기 살고 부모님 할머니 살고 강아지 방이 있고. 강아지 방 있어요? 나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임장 갔을 때인가 네. 낙찰 받았을 때인가 그 3층에 있는 낙찰 아저씨. 받았을 때 제가 3층 아저씨를 만나서 그 동네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알게 됐죠. 강아지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 다 알게 되고 그때 뭐 개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강아지 방도 있고 네. 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자기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니까 되게 벽돌 하나 올릴 때 정성을 다해가지고 지었는 거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임차인이 있었더라고. 이게 뭐 그 건물 짓기 전에 이제 그 건물 보존 등기일 전에 이제 전입이 돼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럼 선순위잖아요. 순순이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주인의 형 강동. 그러면 네.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 거네. 네, 계약서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람은 거예요. 이제 무슨 네,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여기 근데 들어온 사람 인터넷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다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없음으로 나왔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조금 겁이 나는 거지. 겁이 나지. 이게 일단 만약에 없다고는 등재가 돼 했는데 그 네. 전입이 빠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주장해버리면은 그거는 계약서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야 되니까 네. 겁이 나지. 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무상 임대차 있다고 확인을 받고 입찰에 들어갔던 거죠. 그렇지. 네,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 그럼 확인하고 들어가고 낙찰을 받았는데도 은행권이나 어디 전화를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렇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된다는 곳을 찾아서 일단 대출을 내게 됐고. 그것도 한 4명 들어왔나? 몇 명 안 들어왔어. 이해유 차리였는데.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네. 전입이 빠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사람은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받고 나서는 이제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사람 말소 신청을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주인은 그래서 직접 가서 말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3주 만에 자동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명도는 좀 안 어려웠어요? 명도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명도였죠. 그 아주머니하고. 진짜 명도 같은 명도를 이제 시작했는 거지 그때가. 그렇죠. 그때 이제 연락이 왔죠. 지사장님이 연락이 왔죠. 그래 받고 나서 그 명도하러 들어가셔야죠. 낙찰 받고 그날이 그 다음 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들어가셔야죠. 하나는 일주일 지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휴 무슨 소리 하냐고 교육 그렇게 받았냐고. 아 기억나네. 나도 까먹고 있었네. 그렇게 받았냐고. 그래. 아 그렇냐고. 알았다고. 그때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했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명도 시작해가지고 잔금 치기 하루 전날에 끝났죠. 그때 내가 그 승민 씨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계속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곧잘 하더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네. 근데 그쪽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 계셨는가? 네. 할머니 계시고 네. 아주머니 있고 딸 2명 있고. 네. 그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일단 정말 추운 날 나갔죠. 근데 면도비를 좀 받고 바로 음. 나갔죠. 예. 나가면서 또 배웠던 게 이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좀 안 좋게 나가니까 필요 없는 짐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내비두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돈을 들였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사 나가는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거 확인을 하고 그냥 준 건데 짐을 다 버리고 갔죠. 그때는 짐도 다 자기가 다 치우겠다라고 했는데 안 치우고 이사비 준다면서 네. 언제 나가기로 정해줬고 언제 준다면서 그랬을 때 내가 내려가가지고 짐 다 뺏는 거 보고 네. 그렇게 이사비를 줘라. 그리고 그냥 서 있지 말고 짐 옮기는 거 있으면은 같이 도와줘라. 장갑 끼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이것도 들고 가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못 버린다면서. 그리고 이삿짐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버리고 가는 걸 내가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고맙다면서 인사하면서 간다니까. 그래서 갈 때 한번 네. 한번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짐 있는지 그게 참 없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확인해라고 했는데 또 왜 그래야 되냐면 혹시나 또 짐을 놔두고 가면서 그거 내 재산이라고 또 주장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그것도 강제 집행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놔두고 갔는 건지 버렸는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좀 네. 배웠죠. 네. 그때 또 두 번째 물건에서도 그걸 배우고 이사청소인가? 네, 철거 업체를 따로 불러서 이제 청소하는 그 청소 업체를 부르고 또 철거 업체를 불러가지고 고물상을 부른 거죠. 고물상에서 그거 짐을 다 빼가시고 일단 짐 청소는 안 하셔도 되니까 짐을 다 없애달라고 해서 짐을 다 가져가시고 청소 따로 불러가지고 이사 청소로 또 따로 하고 또 2차 청소하는 사람이 사고 저한테 했어요. 무슨 집이 이렇게 더럽냐고 개털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를 받고 그 집에 부탁을 드렸더니 가보고 저는 이 집 손 안 대겠습니다 하고 나가죠 그 사람이. 그래요? 네. 그 세 번째 물건이 그래, 두 번째 물건에 뒤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 사람 물건에 안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는지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집은 빌라는 청소만 하니까 아, 완전 맞아요. 새 집이더라고. 그리고 네. 도배장판 자재가 너무 좋더라고. 자재가. 도배장판을 안 했죠. 도배장판 자재를 다 좋은 걸 화장실은 써줬기 때문에 붙박이 농이나 뭐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싱크대 등 다 떼갔어요 그 사람이. 떼갔어요. 그럼 그 달았는 거야? 네, 새로 등은 그- 새로 달았죠. 응. 청소하고 네. 달았는 걸 내한테 사진을 그죠, 보내주는 네네. 거구나. 그거 우리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집에 새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네. 한 두세 명 됐는 것 같아요. 우리 블로그만 보고 네. 인기가 많더라고. 사진이 그 집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청소를 해놓으면 진짜 세이트 모델하우스 같아요. 진짜 네. 모델하우스 같더라고. 네. 그게 방이 그쪽에만 지금 5개? 네, 아래층에 3개, 위에 위에 또 2개, 위에 2개. 네, 밑에는 3개. 밑에 세 3개에 개. 다락방 생겼는 게 또 네. 방이 2개 있었고. 와, 신기하더라고. 음. 그거는 진짜 가창 쪽에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난 거기 들어가 살고 싶다고. 구조가 네, 방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제 서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서재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애들 방도 있고 다락방을 내가 2개 다 써도 되고 네. 좋더라고. 부러웠어요. 그거는 네. 그 투자금이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낙찰을 1억 5천에 받아서 투자 금액은 3,500인데 여기서 보증금 까면 한 1,500 정도 들었죠. 1,500 들어가지고 네. 그거 샀는 거야? 시세는 얼마 정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여기는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시세 차익은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네. 가능할까? 원래 물건은 내가 만드는 거야. 네.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 시세는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을 보고 들어갔죠. 그때는. 원래 내가 그렇게 팔면은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시세를 만들려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놓고 있는데도 문의하는 집이 사진이 이쁘니까 문의하는 사람은 종종 있어요. 지금. 그렇게 네. 부동산 사장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세뇌를 서서히 시켜야 됩니다. 서서히. 부동산 사장이 아무리 지가 이렇게 얘기해도 만약에 그 가격에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집어여버리면 앞으로는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살 사람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시세를 만드는 건데 부동산 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끌려갈 필요는 없거든. 다른 거 비교해봤을 때 그 평수에 그 구조에 그 위치에 다른 게 한 10년 된 아파트도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거만큼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네. 평수도 넓고 주거 환경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았는 또 물건은 그 다음에 맨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 것도 네. 순서를 보면은 오피스텔, 네. 빌라, 아파트 이렇게 가네요. 네, 점점 커지죠. 점점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네. 라이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받은 네. 거예요? 네, 여기도 근데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뭐 이윤이 남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월세 이게 6월 달에 지난 두 달 전에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을 순조롭게 명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월세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 여기는 그냥 순조롭게 그냥 지나가는 물건인데 그래도 팔면 시간 돈이 좀 남는 시세 차익이 되는. 그렇군요. 이거는 네, 또 승민 씨가 고른 거예요? 그렇죠. 네. 승민 씨 잘한다니까. 내가 네. 규희 씨한테도 이런 얘기 했지만 솔직히 승민 씨가 좀 탐난다면서 내가 가르치면은 네. 이 사람은 정말 더 크게 올라갈 사람인데 네. 배울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나면 또 저 대신 하지 않을까. 그때는 저는 육아만 전담을 했으면. 이제는 이제 좋겠습니다. 혼자서 잘할 것 같아요. 네. 시간만 난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보면은 네. 학생이 탐나는 사람이 있거든. 옛날에 상년시를 내가 가르칠 때 한 개 가르쳐 주면 2개를 알고 3개를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르치는 맛이 나. 승민 씨가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야. 가르쳐 주면은 뭐 명도 하나 가르쳐 주면 2-3개를 막 깨우치고 막 이러니까 잘하네. 그럼 아파트 그거는 가격이 있는데. 본인은 무슨 기준으로 그걸 고르신 거예요? 이 물건은 이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빌라를 임장하고 왜 그 마산에 있었던 왜 비산다고 내가 사진을 한번 보내 그거하고 같이 임장을 가가지고 봤던 그 물건의 맞은편에 있던 물건이었어. 아파트하고 근데 그때 조사를 하고 빌라가 별로 차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말았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유찰이 2번 돼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빌라 내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그 또 나왔던 아파트가 그거였구나. 그 맞은편에 있던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던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이 이제 나와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그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던데 이동하고 얼마 안 났지. 얼마 안 나더라고. 몇백만 원 차이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네네. 야 이거 되게 잘 받았네. 운도 따랐네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 맞아, 입찰가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규희 씨가 되게 잘하더라고. 네. 내한테 그때 물어봤나?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입찰 낙찰을 들어갔는지. 받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거는. 그랬는가? 네, 낙찰을 받고. 하여튼 나 보고 그날 놀랬어.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는 둘이서 이제 하니까 내가 이제 이 2명을 못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같은 물건을 사온다 그러면 잘하네. 네. 그래가지고 명도는 하러 갔어요. 명도는 하러 가가지고 이 아저씨는 한 달 좀 더 살았나? 한 보름 더 계시다가 나가셨나? 네. 이전에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리고 가셔가지고 2번째 물건에 그렇지. 이제 항을 떼었죠. 그 그 다음 3번째 물건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명도비도 두 번째 분보다 한 40% 정도 금액밖에 안 줬죠. 그래가지고 타협해가지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랬죠.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여기도 집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제 지금 명도 하신 분 말고 그 전에 주인이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거예요. 바깥 실시까지 인테리어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청소만 했지 도배도 안 하고 이번에 뭐 등 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아파트도? 네. 돈 들어간 게 없어 명도비. 20년 된 아파트. 20년 넘었죠. 명도비 청소비? 네. 진짜 이거 우리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명도할 때 그 집을 볼 수가 있거든. 진짜 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짐을 빼야지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이거 운이야 운. 근데 등기를 만약에 자세히 보면 이 3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 등기들 잘 보면 그런 감은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감은 취득할 수 있지. 네. 나도 이렇게 보면은 등기나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느낌은 와.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게 느낌은 오는데 그게 내 느낌이지
그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명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운이 따라줬네. 근데 또 바깥에서 보면 샤시가 바뀌어 있다는 그치. 걸 봤거든요. 현장 보면은 네. 아 이것도 방송에 이거 다 보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많이 나가는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너무 것 많이 같은데. 푸는 건가요, 제가? 현장 가면은 네. 저 밖에만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이거 지금 샤시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것도 그것도 보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보다 더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구나. 많죠. 아파트는 관리소 가면은 또 물어보면 또 네. 이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카바를 사용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많아. 더 이상은 말하면 안 되겠다. 네. 영업 비밀.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명도도 잘 끝나고. 네. 그럼 이거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 안 들어가지? 근데 또 실제 음. 지금 만약에 보증금 아직 다음 주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들어오면은 1,000 조금? 1,500이 네. 안 되네? 네, 보증금을 원래 2,000에 45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올 사람이 자기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된다고 11월달 날 잡아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럼 1,000으로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돈은 네. 대출 받고 이렇게 하면 1,500이 안 되네요. 네. 시세차익은요? 시세 차익은 지금 낙찰가가 1억 3천인데 시세 차익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5천 5백이니까 2천 정도 오죠. 내 돈 1,500 안 들어가지고 2,500 정도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것도 여기는 투자 가치로는 괜찮네. 여기는 지금은 또 이런데 시세가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 39사가 생기면서 집값이 조금 오를 추세가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 시세인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1,500 들어가지고 그래도 2,500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새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출금은 지금까지 얘기했는 건 다 세입자가 지금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는 또 호재거리도 좀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 물건으로 이제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할 게 진짜 많죠. 이건 또 누가 고른 거야? 이거 누가 보는 거야? 이제 고른 사람 따로 있다니까. 아니 뭐 창원에 뭐 있어요? 창원을 자주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는 거죠. 새벽에. 일단 어떻게 됐든 집은 대구지만은 창원을 저는 좋게 봐요.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창원을 좋게 봐요. 요 세 물건을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15분? 억수로 가까워. 정말 가까워. 삼각형이야. 가까워서 고른 것도 아니고 이것 그런 말고도 전주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인천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낙찰 받는 거는 또 우연히 다 창원이 되더라고요. 우연찮게 또 창원 쪽으로 네.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 하여튼 좀 뭐 다 얘기해 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창원을 사랑하잖아. 이사 가려고. 창원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쪽으로 받는 거잖아. 아이, 나도 왜 창원을 이렇게 본인이 좀 애착이 가는지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이 상가도 이번에는 이제 상가네. 네. 오피스텔, 네. 빌라, 아파트 이제 막 또 상가네. 네. 종류별로 다 받고 있네. 다음에는 따가고. 근린 상가를 아니야 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공장을 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마지막은 공장이 공장. 정말요? 꽃이. 통상가 공장 지금 네, 좀 통상가 생각도 하고 다음으로 있거든요. 네. 공장. 공장만큼 좋은 거 없어요. 부침이 집값도 네. 있고 응. 수익도 있고 그렇구나. 네. 유념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네. 이제 기술이 이제 딱 깨졌으니까 여기 파령 종합상가죠. 네. 예. 이쪽에는 지금 실평수가 몇 평이죠? 분양 평수가 118평이고요. 지금 전용 면적은 81.72평 전용 면적이라서 지금 두 개의 호수를 한꺼번에 지금 터서 쓰고 있는 거를 제가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거를- 사진 찍었는 걸 저한테 보여줬을 때는 되게 네.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던데. 예. 그 사람 음. 지금 명도 중인데 음. 잔금 납부가 음. 한 이틀 뒤니까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거. 받은 지 한 달이 안 됐죠. 예. 저번 달에 받았으니까 7월 달에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학원을 좀 크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120평이면 실평수 80. 그쵸, 크죠. 많이 원래 대부분 한 칸씩 40평씩 음. 요렇게만 하는 수준인데 이 사람은 좀 크게 했는 편이고 실제로 정말 가보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렇네. 그렇네. 아, 그렇네. 그래서 나는 그 인테리어 보고 야 보통 제가 여기가 30평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30평 안 되는 데서 인테리어 했는 게 3천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상가라는 게 터져 있어. 터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형은 보면은 원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큰 방, 작은 방,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서 우리가 이제 수리한다는 게 뭐냐면은 도배장판하고 전등 바꾸고 뭐 화장실 좀 안 좋으면 그 바꾸고 싱크대 좀 바꾸고 이게 다예요. 근데 상가라는 거는 자기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종목에 맞춰가지고 뭐 이쪽에 내 그 사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실장님 쓰는 그 저쪽에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녹음실도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하나를 짓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80평이면은 네. 그거는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방이 13개인가?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했고 1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당연한 네.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닐 거예요. 네. 나도 추정했는 게 정말 저렴하게 잘하면은 8천이고 이거는 넉넉하게 한다 그러면은 한 1억 2, 3천은 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학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쪽에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보증금에 월세만 주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바닥걸리금 안 주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되게 탐나더라고. 근데 그 물건을 또 우리 규희 씨가 받았네.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원격 조정으로 네. 물건 찾아 입찰 들어가 낙찰받아 명도에 되게 진짜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명의는 자기 거야. 네 명이 그 네. 인감증명서 딱 주면서 얼마 적어라 그러면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마님 하면서 이렇게 적어. 아니 제일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이게 낙찰가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4억 2,500인데 내가 들어갈 때 더 적었었어요. 나는 한 4억 제 말을 안 듣고 혼자서 4억 3천 무조건 낙찰 받아야 되겠다. 4억 3,300인가? 하여튼 네. 그거보다 한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죠. 안 된다. 내 꿈에 나왔는데 이 금액 낙찰됐으니까. 꿈을 꿨어? 네, 전날에 꿈을 꿔가지고 이거는 낙찰 분명히 받을 것이고 얼마의 낙찰을 받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꿈에 나온다고. 그 꿈을 꿨어요. 꿈에 그러면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한태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계시는 그 상황이 딱 나오더라고요. 낙찰받은 상황이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게.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저는 낙찰 입찰장에 많이 가봤으니까 앞에 앉으면은 뭐가 보인다고 몇 명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뭐 내가 끼워 넣는 게 보이잖아요. 몇 번째 끼워 넣는 게 보인다고 이야기해줬더니 정말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낙찰도 받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확정이 나기 전에 나 떨어졌다고 4억 5천 이상 들어왔다고 혼자 지리 짐작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면서 기다려보라고. 옛날에는 나는 어떻게 추정했냐면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사건 그 파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건 파일마다 이렇게 놔두거든 탭을 위에. 그렇게 지금 처음 그렇게 해요. 청원은 아직도 그렇게 네. 해요. 그렇게 해요. 네. 그럼 나는 그거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사건을 어디 위치에 있는지 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있다. 와가지고 계속 그걸 뒤지거든. 그죠.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저 사건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추정을 한다니까. 네네네. 그 이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시구나. 전 입찰 들어가서 이제 11시까지 딱 서류를 받잖아요. 서류를 받으면 이제 땡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류를 정리해요. 사건별로. 그럼 그 사건에 몇 건, 제일 많이 들어왔는 거 몇 건, 뭐 사건 번호 몇 명 들어왔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집할 때. 나중에 봉투 였을 때 보는 거고. 그죠. 그 전에 엮기 전에는 사건 파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지는 걸 보면은 저놈 한 놈, 두 놈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대충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리진작으로 전에도. 몇 명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면 거의 맞아. 아직도 그 파일을 보여주는구나. 파일은 아직 거기 컴퓨터 맞아 이제 바뀌었어요. 요즘은 컴퓨터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더라고. 예전에는 그걸로 추정을 했거든. 똑똑하죠. 그렇네요. 네. 돈 몰라 그러면 다 연구를 하게 돼 있어.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것도 팁인데 그 지역마다 대출 해주던 명함 돌리는 아저씨 있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하고 친해지면은 이번에 요 사건
몇 명 들어온지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면 다 알거든. 그 사람들은 물어봐 주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반갑다 하면서 네. 뭐 오늘 뭐 받으러 왔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던져보면 오늘 오늘 그 파령상가 받으러 왔잖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받으러 왔다면서 뭐 하는 사람인데 컨설팅 업체 얼마 정도 적는다 그러는데 그건 얘기 안 해주던데 하면서 그것도 이제 추정을 하죠. 그렇네요. 돈 벌라 그러면은 네. 꿈꿨다 그랬죠. 네네. 꿈에 나와가지고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네. 그것도 꾸면서 진짜 노력도 하면은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니까. 신기하죠. 네. 몰랐던 걸. 근데 그거는 조사를 해봤을 때 시세가 얼마 정도 돌았는데요? 적게 봤을 때 5억 5천. 5억 5천? 네. 뭐 맞게 높게 보면 6억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다. 나는 5억 7천 정도 이렇게 봤는데 네. 똑같이 조사했는 걸 봤을 때 네. 5억 7천은 기본적으로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5억 5천이면 되게 보수적인 보수적으로 거네. 봤을 때 5억 5천이고 실제 뭐 지금 내놓는 거는 6억에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월세는 얼마 정도 받던데요? 상가 한번 가보셨죠? 현장 네.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한 번, 두 번 유찰됐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가 그때 조사만 하고 그때는 지금은 대출이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안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유찰됐을 때 임장을 애들 데리고 다 같이 갔다 왔고 네, 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유찰됐을 때 들어간 거죠. 그때는 또 대출 금액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조사했는 거랑. 그때는 대출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한번 네. 유찰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잖아.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또 세 번 유찰이 되니까 금액이 낮아서 그런지 대출 금액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받고 일단 상가는 가고 대출이 일단은 되니까 네. 이제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금액도 또 자신감 있게 적어냈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교육이 됐다고 그러길래 되게 기분 좋더라고. 교육이 어딘데? 명도 해야지. 제주도인데요. 뭐야 그럼 누가 했는 거야 이거. 그 뒤에는 또 승희 씨가 있더라고. 네. 뒤에서 이제 칼 뽑고 나가는 거지. 이제 조사 끝나면. 이 사람 일 안 하나? 그래. 네, 황당해가지고. 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제가 제주도에 있었으면 인문과에 못 들어갔을 텐데 다행히 출근했다가 이제 일 끝내고 아침에 가서 낙찰 받고 다시 또 운전하고 이렇게 동선이 맞은 거예요 그날. 진짜 받고 싶었구나. 꿈까지 꿨다니까. 네. 승민 씨는 이거 받고 싶었어요? 네, 저는 보기 그 앞을 우연찮게도 많이 지나갔었어요. 이 전 물건 때문에 그 앞길을 지나갔어. 그 기억이 얼핏 나는데 지나가면서도 여기 있는 상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내가 지금 또 이제 명도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여기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 있는 상가를 한 개 받고는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저한테 왔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보면 저도 이제 부동산에 물건을 내고 그러지만은 7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상가에 공실이 한 2군데 정도 그 옆에 또 같은 규모에 있는 상가인데 거의 공실 없다 그러고 여기가 좀 번화한 상가라고 보죠. 그게 나도 이제 교희 씨가 이 물건을 던져줬을 때 다른 교생들도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했거든. 교희 씨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천했지. 근데 진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네. 그러냐고 하면서 조사 한번 해봐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사했는 걸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위치 지도도 이렇게 펴보니까 그쪽에 옆에 보니까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그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네. 있고. 근데 원래 거기가 군부대가 이전하는 곳이잖아요. 39. 옛날에 대구로 따지면은 54단이 이전했는 빠지면서 용산동하고 아파트 주거단지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상권이 인프라가 엄청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39사단이 빠지면서 입주하는 그 세대수들이 많아지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상권도 영향을 분명히 탈 텐데 그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 신도시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교육에 대해서 그쪽에 장사하는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있고 네. 여자 중고등학교 있고 이쪽에는 학원 상가로는
좀 더 커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는 인테리어도 되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거 진짜 좋은데 고민보수로 이게 볼멘 거야. 계속 네. 고민보수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생들도 입찰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예. 들어갔는데 그게 2등했는 거지. 아, 그분이 예. 2등했어요. 근데 규희 씨가 1등을 해가지고 받아갔죠. 그분이 적을 수 있는 금액이 그거밖에 없었어. 네. 대출 땡겨가지고 적을 수 있는 돈이 투자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이 따랐는 거야. 그렇죠. 대단한 거야. 나는 예상하기로는 진짜 한 4억 5천 정도 예상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낙찰되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기분이 참 좋았죠. 나 입찰장에는 요번이 처음이었는데 이제 집사람 다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입찰가는요, 그 유찰가에서 조금만 넘기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규희 씨가 나를 이긴 거지. 같이 들어갔다면. 근데 지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어땠을까요? 제가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지. 어차피 내가 그분한테도 제시했던 입찰가는 당신이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이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규희 씨한테도 얼마 적을 거라는 얘기를 내가 입으로 안 들었잖아. 네. 그거는 예의가 아니거든. 그렇지. 이거는 경쟁 입찰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붙었는데 결과는 규희 씨가 이겨낸 거지. 뿌듯해. 어차피 지사님 덕분에. 내 제자가 1, 2등 네. 했기 때문에. 양궁이네.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양궁이야. 금메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양궁이야. 그래요. 그 규희 씨하고 승민 씨는 후보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되게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규희 씨가 저한테 왔을 때는 안 하고 싶다는 뜻을 저한테 먼저 내비쳤거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하게 됐고 하고 보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 다 이렇게 방송 듣거나 주변에 보면은 다 잘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사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 완성이 덜 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큰 꿈이 있고 또 이제 지사님 얘기를 듣고 하면은 지금도 와서 배운 게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네 앞으로는 조금 나 규희 씨가 첫 물건 받고 두 번째 물건 받고 했을 때 경매를 계속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또 받는 거야. 네. 아니 또 받네. 또 네 번째 받으면서 이제는 예전 마음에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승민 씨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네. 승민 씨는 처음부터 저한테 왔을 때 마인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신내림은 받는 건 아닌데요. 사람을 많이 보면은 돈을 벌 사람인지 안 벌 사람인지는 딱 말하는 투하고 네. 표정만 봐도 느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승민 씨가 자신의 차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래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일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일을 하면서 이게 생활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은 그거였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겠다. 순수 내가 이제 가지고 가는 돈이. 그 일단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 얘기 있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천 다음에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500, 2,000, 3,000, 5,000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단계가. 그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거는 1,000만 원 정도만 생활비가 나와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이상 나오는 수익은 다음 투자를 위해서 모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단계가 되는 거지. 조금만 더 하시면요, 그냥 1,000원 이제 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애들 가르치고 하고 해봐야 내 생활비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외식하는 거나 애들 가르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그 안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나는 이 자산은 다음 투자를 위해서 이제 모으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승민 씨한테도 그때 또 제시했던 게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본인이 그 일을 정말 사랑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자산들 다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부동산을 한번 마음껏 한번 해봐라고. 본인은 그 끼가 충분히 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요. 근데 3년까지는 버텨봐라. 그런 얘기를 했죠. 상현 씨한테는 아예 찝어줬고 네. 태성환 관장님한테도 그거 네. 정리하시면 요로 가십시오 이러고. 나는 솔직히 인생의 멘토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찝어줄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기는 내 혼자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지. 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늙을 때도 같이 웃으면서 파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멘토인 거죠. 그 사람이 또 멘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교육에도 철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육 사업이 돈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가 넓혀지는 게 그게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희 씨는 이렇게 우리가 만난 지 2년이 안 됐는데 네. 벌써 4건이야. 4건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4건을 네.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네. 되게 확신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는구나 하면서. 네.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고 있으니까 저도 제가 저를 봐도 좀 신기한 거예요. 벌써 내 건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또 네 번째 물건은 또 월세만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건이니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이제 생겼고 이렇게 하면 저희 미스니까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는 더 좋은 물건을 또 봐야 되겠죠. 성향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기가 3명이 제자가 있었는데 규씨는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돈 벌 성향이 아니었어요. 성향 자체가 그냥 이게 소가 코가 깨가지고 왔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 아닌데. 그때는 그랬어. 돈을 지금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는 그런 팔자라. 아니, 팔자는 팔자고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성향이 바뀌었어요. 확신을 갖고 하니까 꿈에서 뭐 이게 나타난다 정도면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게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네. 뭔가 이게 사람의 인생을 전환점을 만들어줬다는 거기에서 뿌듯한 거야. 그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거든요. 네. 이게 진짜 부부가 같이 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장점이 혼자서 만약에 뭐 시세조사 그 다음에 뭐 낙찰 그 다음 명도 그 다음 세 이걸 혼자서 다 하다 보면 한 곳에서 만약에 막혀버리면 힘들지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의욕이 또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이게 다음 물건에 가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뭐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분할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반이 나누어지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잘하는 걸 정말 하니까 좋은 스트레스도 케이스. 별로 안 받고 지금 이제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 정말 진짜 돈 벌고 싶어가지고 눈이 이제 확 뒤집어졌는 그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요걸 통해서 확신을 가져가지고 정말 할 수 있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정말 이걸 받고 싶고 그게 내가 절실하면요 물건들도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 물건 어때요? 그럼 가져오는 족족 돈 되는 물건만 가져오는 거야. 그래요? 이거 괜찮네. 요거 조사해봐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진짜 괜찮아. 그런데 네. 입찰만 되면은 꼭 포기를 하는 거야. 그게 4번 그랬거든. 근데 그 4번을 남편이 다 방해하는 거야. 야 대출 그거 네. 미친 거 아이가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계속 그때마다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남편이 없으면은 투자금이 안 나와. 남편이 같이 도와줘야지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물건들 해보니까 아시죠? 해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더 큰 물건들을 잡아간다는 거.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더 돈이 많이 된다는 거, 수익이 더 많이 된다는 거 그렇죠. 아시죠? 네. 그런데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작은 돈이라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돈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다 방해해버리니까 못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진짜 좋은 방식인데 이 정도 안 해도 돼. 그냥 방해만 하면 돼. 그냥 정신적으로 지원만 해줘도 그거는 큰 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팔자가 있고요. 돈 벌 환경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팔자를 바꾸는 거고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남편이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어느 순간 받아주면서 내 가정을 아예 분위기로 바꿔버린 거죠. 내가 바뀌잖아요. 네. 나 스스로가 바뀌면은 내 가정이 바뀌고요. 내 가정이 바뀌면은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삶이 틀려진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집의 어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을 끌어가냐가 그 가정의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되게 비전이 좋게 보여요. 내가 원하는 바였는데 시작부터 처음에 네. 처음에 다 저한테 왔을 때 짜놓은 거 있죠. 네. 이런 가정을 원한다는 그런 걸 플랜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참 놀랐어요. 승리시고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분 요분들도 신혼부부인데 네. 둘이서 지금 신부반을 듣고 있는 거거든. 두 분이 같이요? 저쪽에 네네. 저 사모님이 남편을 꼬셔가지고 반대구나. 반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보이죠. 예.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처음에 아니 한 사람만 들으세요. 이 수강료 비쌉니다.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그렇게 설득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설득하는 것보다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교육을 들으면서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수강료 2배를 내고 왔다니까. 틀리죠. 네. 좋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네요. 저런 사람들은 그림이 보인다니까.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인다니까. 그 유튜브에 네. 그 모델이 저분이잖아. 집 팔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 할지에 대해서 막 내가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네. 요즘 내가 강의 잘하는 것 같아. 그 재미있게 잘하죠. 저기가 모델이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부부가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지치지도 않고. 그냥 공통된 주제로 맨날 애기 얘기만 하다가 이런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다른 거를 좀 다 느낌이 다르니까 또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다는 거. 운전하는 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거든요. 자기 하는 일이라든지.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대화도 되니까 좀 더 뭐 사회도 좋아진 거죠. 무슨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대화도 네, 되죠. 그죠. 저 이제 만약에 저 혼자 했다 그러면은 말할 상대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말하면 다 받아주고 시세조사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잡아줘요. 이건 이 사람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것도 표칭해주고 또 명도하는데도 이 사람 나간단다 이렇게 전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시설 이만큼 해놨는데 그냥 나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코칭을 해주는 게 있고 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물건들 정리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물건을 잡을지에 대해서 또 비전도 서로 얘기하게 되고 되게 이게 발전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1년 사이에 이만큼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삶이 또 바뀌어져 있겠죠. 네. 나는 규희씨 봤는지 2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났네. 1년 안에 어떻게 내 건을 또 잡냐. 지사장님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아닌데. 네,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은 내가 알아보고 왔는 게 아니고 첫 집에 갔는데 이 집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왜 다른 데 둘러보고 오셨습니까? 라고 내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했죠. 근데 난 그냥 방송만 듣고 전화했는 거라고. 그래 이제 물론 뭐 서울에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데 가야 된다. 보상을 받더라도 가까운 데 있어야 보상을 받지. 그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이 사람 잘못하면은 나를 가만 안 놔둬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즘 사고 크게들 나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 교육생 중에서 저는 그 어디 부서에 있는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데 소송이 정말 재밌다면서 그러는 거야. 갑자기 OT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것이 또 소송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고 첫 만남이 그거였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려는지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뭐 열정이 식은 건 아니지만 더 진짜 막 퍼부주는 시기였고 네네. 그리고 첫째 자, 둘째 제자가 되게 애착이 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 내한테 온다니까 갑자기 땡기기도 하고 그랬죠.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해보니까 네. 멘토는 잘 만나는 것 같죠? 정말 잘 만났죠. 저는 후회 안 하고 정말 뭐 하늘에 내려오는 끈을 잡은 것 같은 기분. 승민 씨는? 네. 원래 살면서 좀 나이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러면 내가 어떤 계획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일도 맞아, 있고 맞아.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좌절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교육 받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이 잘 풀린다 그래야 되나?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그때는, 그 시기에 때는. 그 전에도 물론 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냥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모으고 이런 수준이었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재테크라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대출도 없고 그런 삶이었어. 그냥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한테 돈도 안 빌리고 빌리지도 않고 그냥 내 혼자만 그거 했었는데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내 자신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고 조금 끌어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죠. 이게 그래요? 교육만으로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았었죠. 그거를 이제 나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와이프가 이제 내한테 또 지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 걸 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도만 들어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죠. 이거 뭐 아마 교육적인 부분 이상의 아마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좋은 거죠. 야, 감동인데.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해줬다니까 되게 감동이다. 이 교생보다 헐나은데. 뭐예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을 하자고 이제 한번 하기는 해야 되긴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도 나도 시간이 조금 많이 안 나지만 지금 바쁘시기도 예. 입학기 교육생도 많고 하지만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괜찮은 물건은 이제 하나 잡고 그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한번 풀어봐야 안 되겠나. 또 사람이 또 어떻게 또 평가도 조금 내리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오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그때 전화하면서 네. 아 이제 그만 좀 온나 하면서 녹음 좀 합시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가야죠 하면서 되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있긴 있었어요. 그랬구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제 1년 조금 지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인연을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만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연락 받아주세요, 선생님. 뭐 항상 한 번 연락 전화하면은 안 받으신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수업 네. 중간에는 못 하는데 그죠, 네. 금방 전화도 계속 오잖아요. 네, 바쁘시니까.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수업하거나-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수업하거나 뭐 하면은 전화 못 받을 때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내가 전화를 다 하거든. 네. 늦더라도 전화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계속 우리 인연 놓지 말고 네. 계속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성민 씨하고 내하고는 나이 똑같고 네. 규희 씨하고도 내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네. 나중에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냥 어디 큰 데에서 모여가지고 네. 우리끼리 이제 막연회도 좀 하고 나이 먹었으니까 애들은 다 컸으니까 네. 우리끼리 또 여행도 좀 다니고 전보다 통상가 몇 개씩 들고 있어.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요. 10년, 20년 네. 뒤에는.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래, 오늘 한 와줘가지고 고맙고요. 네.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한번 오늘은 바로 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죠. 안 되는데 네. 다음에 한번 밥 한 끼 먹는 걸로 해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녹음 좋네. 너무 좋아요. 뭐 이제 조 실장한테 오면 알아서 편집 잘해줄 것 같은데. 듣기 싫다 그러죠.